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잉여사롱 지금 시즌 2에서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앞에 두 번은 공교롭게도 다 영화를 주제로 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앞에 뭐 두 편도 뜨거웠지만 그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운 그 대중문화 스타 아이콘, 네. 예,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효리 씨에 네. 대해서 저희가 인물 특집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요새 이효리 씨를 거의 우리 주말마다 볼 수 있어요. 매주 한 번씩. 그렇죠. 네. 그 효리네 민박이 한 주가 딱 마무리될 때쯤 해가지고 방송이 되니까 약간 힐링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정리한다 할까요? 그런 기분으로 또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원래 그렇죠. 이제 일요일 저녁 시간이 상당히 기분이 좀 다운될 때거든요. 주말 동안 잘 보내고 내일 월요일이네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이제 약간 위로를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이 예전에는 개그 콘서트였거든요. 그렇죠.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출근 준비를 하는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아, 진짜 격세지감이네요. 언제적 개콘인지. 파트타임 러버 나오면 그때부터 불안해진다고요. 근데 네. 이게 이제 개콘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하면서 효리네 민박이 그 시간대에 치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효리네 민박을 보면서 좀 힐링도 하고 다시 월요일부터 한 주를 네. 시작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이런 좀 패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개그 콘서트랑 효리네 민박 사이에 보니까 엄청난 간극이 있네요. 이제는 뭐 개그 콘서트처럼 좀 유쾌하고 시끌벅적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맘 편히 웃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대신 좀 조용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또 더불어서 눈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 어떤 면에서 좀 효리네 민박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효리 씨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진짜 이효리라는 대중문화의 굉장히 아이콘 같은 존재가 아니고서는 애초에 기획이 될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에 이런 욜로 스타일 이런 식의 트렌드를 좀 지향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효리 씨는 진작부터 그런 삶을 파워 블로거 시절에서부터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거든요. 트렌드를 앞서갔군요, 이효리 그렇죠. 씨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예능 트렌드에선 좀 뒤늦은 기획이지만 이효리 씨는 실제로 삶에서 이미 앞서서 실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효리 씨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감없이 보여주는데도 뭐 그렇게 늦은 기획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는 게 이 쇼 기획 자체가 그 예능은 좀 해야겠고 근데 제주를 너무 오래 떠나 있으면은 뭐 걔들도 그렇고 남편이 이상순 씨도 그렇고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라고 해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게 이 기획 아니라고 해요. 아, 이효리 씨가 먼저 제안했군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뭐 것들은 같이 만들어 갔던 거지만 제주에서 그냥 우리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예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예능에 오랜만에 컴백하면 예능이 요구하는 거에 내가 어떻게 맞추고 갈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효리 씨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능이 따라올 테면 따라오던가 약간 이런 태도를 좀 보여준 거죠. 그렇죠. 예전에 그 서태지 씨의 컴백 일정에 맞춰서 모든 방송사들이 거기에 맞췄던 풍경을 좀 떠올리기도 하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이 그 처음에 되게 무리 없이 대중들에게 다가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기존의 이효리라는 스타를 예능에서 굉장히 즐겁게 소비했었던 이유가 굉장히 털털하고 좀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낸 예능인 그 스타였기 때문에 예전에 패밀리가 떴다에서 그렇죠.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거기서 연예 대상까지 받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유재석 씨와 예, 함께. 그때 공동 대상을 받았었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게 유석 씨하고 막판에 이제 춤을 추면서 시상식이 끝났던 기억이 되게 어제같이 선명한데 그 네. 패밀리가 떴다를 생각해 보면은 이효리 씨 맨날 가다가 논두렁에서 엎어져갖고 그렇죠. 얼굴 흙 범벅대고 이런 털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그 여자 톱스타가 생얼을 자연스럽게 노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화제가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효리 씨가 먼저 그게 진짜 앞서갔군요. 그런 트렌드를 또 이제 선도했고. 네. 효린의 민박을 보면은 우리가 예능에서 사랑했던 이효리의 솔직한 모습이 정말 가감없이 더 자연스럽게 이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꽤 오랜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기존에 익숙했던 그 이효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옷도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고요. 입고 나오고요. 네. 정말 뭐 트레이닝복,
제주도에서 입는 민속 의상 같은 뭐 가롯 비슷한 그런 옷도 아래 위로 이제 맞춰서 입고 나오고. 그렇죠. 네. 민박집 사장이 뭘 그렇게 열심히 잘 차려입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모닝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모닝 뒤태, 모닝 얼굴 이런 채로 이제 등장을 해서 아무것도 안 바른 채로 차를 마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도 그거에 강박을 안 느끼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그게 단순히 그냥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그 너머에 우리가 또 추구하고 싶어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킨포크적 삶. 그렇죠. 네. 야 오늘 전문 용어 많이 나오네. 욜로, 킴포크. 네. 그러니까 뭐 번아웃이 이제서야 뭐 좀 키워드로 이슈가 되고 또 자기만의 힐링 공간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그 이효리라는 스타는 스타로서의 한 정점의 위치에 있다가 그런 삶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어떤 힐링 공간을 찾아간 거잖아요. 자신의 삶을 프로듀싱하고 가감없이 또 그것을 이제서야 노출하는 스타에게 우리가 그동안 동경해왔던 어떤 판타지 같은 거를 또 투영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2013년에 이효리 씨가 이제 이상순 씨와 결혼을 하고 그때 스몰 웨딩 자체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제주도에서 정말 그 한적한 곳에서 딱 그 안도 낙빈이라고 해야 되나? 안빈 낙도. 안빈 낙도. 네. 자 편집 이거 다 예반 안 돼요, 이거. 꼭 내보내야 돼. 예. 안빈 낙도. 네, 안빈 낙도. 네. 지금은 오히려 그 스몰 웨딩이라는 게 좀 약간 뒤늦은 유행인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효리 씨가 네. 이소라 씨는 그 다음 프로에 나오는 분이고요. 네. 이효리 제가 씨. 요즘 네. 빠져있는 두 스타라서 자꾸 내 마음속에서 자꾸 섞여지네. 네. 이해해 주세요. 저희 두 분이 다 어르신들이셔서. 예. 그 나이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합시다. 네. 라디오 스타에 나와서 해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해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전혀 스몰 웨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온 손님들한테 다 방 내주고 이제 잘 숙소들 예약해줘야지 왔다 갔다 하는 제주도 왕복 항공권 예약해줘야지 그쵸.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한국에서 제일 사진 잘 찍는 사람이지 의상해준 사람도 친구라서 해준 거긴 하지만은 한국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디자이너가 해줬지 축가 김동률이 해줬지 이웃에 어떤 셰프가 있어가지고 또 그 마스터 셰프 코리아 1등 하신 분이 오셔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코스로 해주는데 이게 무슨 스몰 웨딩이냐 빅 웨딩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쁘고 소박해 보이는 것도 그거를 이루려면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 아, 왜 우리는 저런 걸 하지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요번 효리네 민박에 나온 집도 소박하게 지은 집이라기보다는 꽤 커요. 네. 그 마당도 꽤 넓고 그래서 지붕도 굉장히 높죠. 네, 네.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도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문이 없이 없어요. 어떤 심지어 경계 화장실에도 없이. 네. 화장실에도 문이 없어. 그렇죠. 침대하고 네. 2층에 보면 침대하고 욕조가 같이 있어요. 한 공간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효리가 실제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집을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신이 설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효리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상당한 경제력과 마음의 준비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네. 네. 본인이 또 그걸 감추지가 네. 않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죠. 요 근래 봤던 예능 장면들 중에 네. 가장 통쾌한 짤이었어요. 지금 인터넷에 막 돌고 있잖아요. 저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많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많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를 본인이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판타지라는 거를 서민들은 판타지, 자신들은 그게 실제지만 굉장히 좀 영민하게 자신의 위치를 활용할 줄 아는 스타여서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효리네 민박을 보면은 이효리 씨도 매력적으로 나오지만 네, 또 이상순 씨의 매력을 우리가 잘 몰랐던 네, 이상순 씨의 매력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도 됐어요. 그렇죠. 본인이 가장 무서웠던 거는 자기가 바람피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했다라는 거. 그렇죠. 그걸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흉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에요. 둘이 이제 만담이나 상황극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 것들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합이 또 잘 맞고 그거는 진짜 네. 방송을 해서 그냥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정말 일상에서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를 롤러코스터 때부터 팬지를 좀 잠깐 했었었는데 전 양반이 저런 사람이라는 거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자. 이렇게 혼인 신고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빠가 나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구나라고 했더니 아니 네 마일리지 쓰려고라고 했다는 대목에서 나왔어. 정말 네. 저 사람이 저런 유머 감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팬들 이효리 씨의 팬들이라면 여전히 이효리 본인 다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이 안심을 예, 받은 팬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네. 그러고 보면 이제 효린의 민박 네. 이 집에는 이효리, 이상순 또 중요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 몇 마리인가요? 8마리 되지 않나요? 8마리나 돼? 예. 이효리 씨 또 동물 보호론자로서 네. 굉장히 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전 그 점도 되게 좋았어요. 이효리 씨가 이제 자연스럽게 방송 활동을 좀 이렇게 뜸하게 공백을 두고 있었을 시기에 그 소셜 테이너 논란에도 휘말렸었잖아요. 사회적인 발언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뭐 특정 광고에는 출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선언한 게 뭐 채식주의자, 또 동물 애호가의 모습은 진작부터 계속 보여줬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구설수 뭐 음반의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려는 이미지 개선의 전략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는데요. 효린의 민박을 보면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게 굳이 어떤 메시지를 설파하지 않고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데 그 유기견들 그리고 동물 이 반려가족으로서의 삶 이런 모습들이 저는 저런 게 이효리지라고 느끼게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동물과 관련해서 일했던 장면이 기억나요. 처음에 이효리 씨가 이제 동물 보호, 동물 애호가로서 네. 유기견도 일부러 좀 돌보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한편은 또 어느 행사 공개된 데에서 모피 코트를 입고 나와갖고 약간 비난의 화살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나 이렇게 봤는데 본인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 난 동물을 사랑하고 좀 동물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편 또 솔직히 얘기하면 모피 코트도 입고 싶은 마음도 있다. 예쁘니까. 그런 욕망들을 숨기지 않으면서 다만 변모에 가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가면서 깨달아가는 뭐 각성하는 과정이어서 그 혼돈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했는데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피 코트도 더 이상 입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됐거든요. 본인의 그 과정과 고민과 내적 갈등을 네.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신선하고 아 그렇구나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같은 고민을 예전에 이효리 씨가 시내21에 고정 그 칼럼 연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아 시내21에 네. 그런 적도 있구나. 근데 굉장히 담백하고 기교를 안 부리는데 깔끔하게 잘 읽히는 글을 써서 이거는 누가 손을 본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담당 기자가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힌 바로는 거의 손댈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의 고민들 어떤 옛날에 뭐 샀던 명품백이나 어떤 모피 코트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이제 피혁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동물학대가 있었을 텐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랄지 한국에서 비건으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내21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그 비슷한 논란으로 또 한우 논란도 있었죠. 아 그렇죠. 네. 예. 한우 홍보대사 예, 그 한우서조국 홍보대사가 끝난 직후에 얼마 안 네. 있어서 이제 채식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한우서조국 입장에서는 이게 텀이 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끝나고 나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가치관이 굉장히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렇죠. 일이었고 솔직히 거기에 대한 비난은 또 본인이 이제 그런 성장의 와중에 이제 일어나는 비난이니까 또 정당한 비판은 또 자신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효리 씨는 어떤 논란이 생겼을 때 네. 그거를 좀 회피하거나 뭐 어떻게 좀 무마하거나 감추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솔직하게 정면 돌파하는 어떤 방식을 많이 택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효리가 여전히 건재한 것 같아요.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가는 게 훨씬 여러 사람이 피곤하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익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할지를 아니까 먼저 그거를 털고 가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쿨하기도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정말 뛰어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경영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분은. 그 어떤 경영인으로서의 이효리의 모습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집적돼 있는 프로그램이 효린의 민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효리 씨가 이제 새 앨범 들고 컴백을 하기 전에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싹 돌았습니다. 한번 한 네. 일주일 정도에 걸쳐. 그렇죠. 네. 자기 표현으로는 네. 각 방송사마다 핫한 거 네. 취급받는다라고. 톡 프로그램에만 네. 출연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라디오스타하고 이제 무한도전을 MBC에서 했었고, 네. JTBC에서는 이제 효린의 민박 쭉 하고 있고 뉴스룸 한번 나왔었고, 뉴스룸에서 예.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KBS에서는 이제 해피투게더 전설의 조동아리라고 그 조동아리 멤버들하고 같이 하는 코너. 이효리가 맨날 요새 자기가 옛날 사람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방송에서 꼭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옛날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쿵짝이 잘 맞는지를 그 전설의 조동아리 코너에서 되게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많이 나오고 여자 게스트가 한 명 나오면 보통 이렇게 좀 여자 게스트를 많이 놀리고 그러면 좀 이제 당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기가 되게 쉽상인데 이효리 씨가 되게 한 명 한 명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그 저격을 하는 게 과연 저 사람이 옛날 사람들이 무엇에 약한지를 너무 잘한다라는 어떤 능란함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렇죠. 무대였었어요. 결코 저격당하지 않는, 몰이당하지 않는. 오히려 다 본인이 다 이끌어가죠. 그걸 예. 다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효리 씨의 굉장히 그 타고난 그 센스예요, 그거는. 하루 이제 뉴스룸 아까 언급을 하셨으니까 뉴스룸 출연진에서도 손석희 씨가 이렇게 당황했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손석희 씨가 네, 웬만해서 마지막에. 당황하지 않는데. 그렇죠. 손석희 앵커가 질문을 하잖아요. 뭐 이효리의 굉장히 좀 유명한 네, 발언. 뭐 유명하지만 조용하게 살고 싶고 조용하게 살고 싶지만 잊혀지고 싶진 않다. 네. 이거 두 가지를 같이 바라는 거는 좀 모순된 게 아닌지요라고. 좀 불가능한 예. 게 아닌가요? 그랬더니 가능한 꿈만 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사람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것 같지만 또 네. 이쪽도 마음이 끌리고 사실은 이게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없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여서 사람의 마음이 되고 삶이 되는 건데 그렇죠. 다들 겉으로는 어떤 한 가지 방향만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네.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효리 씨는 근데 그걸 인정해버려요. 그 선공개된 노래 서울도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말하자면은 이제 서울에서 쭉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또 서울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가서 그렇죠. 화려한 밤거리 또 이제 또 그리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이제 무한도전 가요제를 해서 이효리를 예. 섭외를 하러 갔는데 평화로운 삶, 이렇게 쉬어가는 삶 이런 걸 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노래방 기계에서 이렇게 점수 몇 점 나오는 애 있어가지고 계속 노래를 부르다가 어느 순간 흥이 너무 돋으니까 오빠 나 서울 가고 싶어. 나 클럽 가고 싶어. 클럽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효리다운 거고 효리의 민박에서도 또 비슷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손님들이 오기 전에 집을 치워야 되는데 치우면 치울수록 너무 버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니멀리즘 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짐이 많지? 왜 이렇게 버릴 게 많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순을 인정해 가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이 이효리의 매력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꾸 사는 삶 이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쇼핑 나가서 그쵸. 폭풍 쇼핑하고 있어. 그것도 그렇고 그 왜 이상돈 씨 이러잖아요. 너 그 가운 어디서 난 거야? 너 왜 서울 갔다 올 때마다 가운이 하나씩 생겨? 그러는데 이효리 씨가 너무 쿨하게 오다 주웠어 라고 얘기를 이효리 씨가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예능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음반을 들고 컴백을 하면서 네. 그것도 좀 알리고자 이제 많이 했을 텐데 사실 예능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음반은 생각보다 그렇게 화제가 많이 안 됐어요. 뭐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일단 음원 음원 사이트에서 크게 화제가 안 됐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무래도 음악 전문 기자셨으니까. 저는 네. 이효리 씨의 이번 음반이 대단한 훌륭한 음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꽤 잘 만든 앨범이고 이효리 씨의 어떤 그 행보, 음악적인 행보를 보면은 그 전보다는 난 진일보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표절 논란이 일어난 다음에 표절 사태 이후에 내놓은 그 5집 앨범이 네. 꽤 좀 호평받았었잖아요. 모노크롬 앨범. 그렇죠. 네. 2013년에 발표했고 그때가 이제 이상순 씨랑 결혼한 그 그렇죠. 해이기도 하고요. 네. 표절 논란도 있었고 힙합 뭐 이런 거 쭉 하다가 뭔가 어떤 어쿠스틱 음악, 밴드 음악에 대한 어떤 욕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2013년에 냈던 5집 앨범에서는 어쿠스틱 사운드, 밴드 음악, 그 다음에 홍대에서 활동하는 뮤지션과의 콜라보라든지 뭐 김태춘, 고고보이스 이런 뮤지션들의 곡도 받아서 부르고요. 장르도 훨씬 다양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기서는 본인의 작곡까지 한 첫 자작곡을 타이틀곡으로 내죠. 작사뿐 아니라 작곡까지 해서 그걸 타이틀곡으로 냈고 이게 차트 1위까지 올랐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뭔가 이제 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구나. 자기만의 어떤 도전을 했구나라는 데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었고요. 그 사실 이효리 씨를 대중가수로 평가를 할 때 또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자기 표현에 굉장히 당당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대상화가 되는 걸그룹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 기획 상품처럼 시작을 했고 대중적인 인기의 정점에서도 사실은 나름 자기 표현과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이효리라는 스타의 어떤 대상화된 그 사이에서 굉장히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늘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미스 코리아 그 음반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네. 뭐 첫 자작곡이고 본인의 자식이 굉장히 많이 투영이 됐고 대상화된다라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자의식과 어떤 대중이 원하는 그런 화법 사이에서 굉장히 좀 균형을 잘 맞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대상화가 되는 어떤 집단이 그 여성 연예인, 특히 여성 가수잖아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또 발언을 하고 그거를 그렇죠.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았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소주 광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소주 광고를 그만두고 나중에 이렇게 한참 후배들이 소주 광고를 하는 걸 보면서 응원하지만 굉장히 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SNS에 대놓고 쓴 적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번에 효리네 민박에서 또 이제 그 일꾼으로 아이유 씨가 들어왔는데 네. 아이유 씨를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대화하는 것도 약간 자신과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길을 걸어오고 있는 어떤 그 동료 혹은 후배들에 대한 어떤 선배로서의 그 안쓰러움 혹은 책임 같은 거를 좀 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이제 어른이구나. 네. 그 굉장히 어른스러운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능에서 굉장히 어떤 남성들 간의 계보, 그러니까 남성들이 완전 지배하는 그런 예능판에서 이런 여성 뮤지션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왠지 굉장히 좀 찡하고 그랬던 지점이 있어요. 장필순, 이효리, 아이유 셋이서 그렇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 쓰리샷이 정말 참 기가 막혔죠. 그렇죠. 야,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게 네. 효리네 민박에 그렇죠. 장필순 씨가 등장한 네. 그 장면 이후에 포털, 네이버, 뭐 다음 이런데 실극검에 장필순 씨가 막 1위, 2위 찍었어. 이게 웬일이야. 장필순 씨가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근데 뭐 장필순 씨 때문에 사실은 뭐 이효리, 이상순이 만나기도 했고 또 네. 이효리의 어떤 음악적인 방향이 바뀌는데도 굉장히 그 장필순 그리고 하나음악 제주도의 삶을 살게 만든 어떤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정말 하나음악이라는 게 이효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구나. 그래서 하나음악에 대한 괜히 이제 자부심 내지는 그리고 지금 사실 하나음악은 90년대 음악 공동체인데 전설의 어떤 네. 뭐 조동진, 조동익, 조동희 이렇게 3남매에다가 비슷한 색깔의 음악가들이 모인 공동체인데요. 지금 푸른 곰팡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의 대표가 또 제 지인 자랑을 하자면은 이제 조동희 씨가 초등학교 동창이 대표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분 또 방송 보실 때 또 깜짝 놀라시잖아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그 시그널 다룰 때 한번 그분 이야기를 한 적 있었잖아요. 시그널의 그 OST에도 참여를 한. 네. 그 SNS에 조동희 씨께서 이렇게 갑자기 내 이야기가 나와서 놀랐다라고 쓰셨어요. 또. 4년 만에 낸 그렇죠. 6집인데 이 앨범은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원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힙합, 일렉트로닉 이 사운드 돌아왔어요. 예. 근데 단순한 그냥 예전에 뭐 유곡걸, 10미니츠 이 시절에 굉장히 템포 빠르고 춤추기 좋고 신나는 그런 댄스 음악이 아니라 좀 더 무겁고 진중한 스타일의 힙합 일렉트로닉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귀에 꽂히는 훅들도 뭐 사실 미스 코리아 정도만 됐더라도 굉장히 흥겹게 꽂히는 훅이 있잖아요. 네, 후킹한 노래인데 네. 이번 앨범에는 후킹한 노래가 별로 없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또 보컬 톤도 그 무겁고 묵직하게 갖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가사라든가 또는 편곡의 어떤 세련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 줄 만한 네. 구석이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만 해도 본인이 하려는 얘기가 굉장히 좀 솔직하고 심플하게 다가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가사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뭐 추상적인 가사가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과도기에 이제 자기식에 딱 알맞는 화법을 찾아가는 어떤 과도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은 그 이소라 씨 디스코그래피를 보면은 그 3집이 가장 이제 난해하고 불친절했었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봤더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좀 제시해줬던 앨범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음반 전체적인 어떤 대중성이랄지 혹은 이제 뭐 음악적인 완성도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견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뭔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더 세게 이야기를 하기 위한 어떤 오테르가 되고 싶은 것 같다라는 걸 좀 눈치채게 만들어줬어요. 네. 이 6집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제주로 이주한 다음에 제2의 삶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느낌들을 써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삶과 세계관이 좀 일치한 그런 작업물이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되게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적 씨와 같이 쓴 노래가 다이아몬드죠. 네,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발언한 그런 얘기여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좀 사회적인 메시지도 한번 담아볼까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도 꾸준히 그런 발언을 해왔었던 스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또 이 앨범에 새로운 앨범에 담아낸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전에 이제 홍대 앞에 이제 여성 뮤지션들이 중심이 된 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젝트 앨범 같은 걸 한 2장인가 냈거든요. 네, 맞아요. 거기서도 처음에는 이제 앨범을 냈는데 그 다음에 이효리 씨가 연락을 해갖고 네.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이 집엔 참여를 했죠. 네. 또 이효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퍼포먼스인데 이 앨범으로 컴백하면서 퍼포먼스도 굉장히 또 화제가 됐잖아요. 뮤직비디오가 2편이 공개됐잖아요. 네네. 서울하고 그다음에 타이틀곡 블랙. 네. 굉장히 멋있어요. 예전 같으면 막 뒤에 백댄서 나오고 막 분무 막 하고 막 이랬는데 화려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혼자 나와갖고 굉장히 좀 현대무용과 결합한 요가도 생각나는 그런 몸짓에다가 배경도 제주와 어떤 서울의 뒤 좀 어두운 곳에 어떤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갖고 이렇게 대비시키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저는 훨씬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네. 또 이번에 컴백 무대를 하면서 팬들이 그 자신의 몸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이름을 적고 메시지를 적고 그거를 그대로 그 몸 상태로 그대로 나와서 컴백 무대를 한 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팬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하는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또 쇼에서 이용을 하는 그런 스타를 사실 찾기가 힘들잖아요. 요즘 가요 프로그램에서는 더더욱.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번에 그 현대무용과 결합한 그 퍼포먼스도 사실은 우리가 여성 솔로 가수의 퍼포먼스 하면은 다 섹시 댄스 이런 것만 그렇죠. 다들 기대하고 굉장히, 예. 그런 것만 섹슈얼한 강조하잖아요. 포인트만 찾게 되는데 그런 늘 가장 대중문화사에서 가장 많이 대상화된 그 섹시 스타로 소비됐던 그 스타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본인의 신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퍼포먼스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예. 것 같아요. 이효리 씨의 어떤 음악적인 앞으로 행복 네. 그리고 그 음악뿐 아니라 삶 자체의 어떤 행복 앞으로 계속 어떤 삶을 살아나갈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그 어떤 우리가 기대를 갖고 보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효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어떤 한국 대중문화사에 어떤 큰 족적을 남기는 그 과정 자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걸그룹들에게 저렇게 오래 살아남아서 또 다른 대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면서도 굉장히 멋있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롤모델, 여성 선배로서의 롤모델을 보여준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효리 씨의 그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효리 씨와 이상순 그리고 뭐 하나음악 푸른 곰팡이 어떤 밝은 앞날을 우리가 응원하면서 네. 화이팅을 외치면서 우리가 좀 왜 이렇게 되죠 마무리가? 그렇게 화이팅 외칠 거면 앞에 이렇게 리본 같은 거라도 이거도 하죠. 네. 네. 자, 뭐 대놓고 화이팅을 외치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이제 응원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오늘의 시간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